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은 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비교표가 있고요. 자, 심의위원회가 내가 이제 5년 연속 나왔어요. 작년까지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 위에다 적어놔야 돼. 출제 맛집. 출제 맛집이야. 이거.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칠판 보시면 일단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임의기관이에요. 둘 수 있다니까. 현재 두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심의사항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주로 시험 관련해서. 시험 봐서 붙으면 자격 취득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시험 관련된 거 우선한다. 그리고 이제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얘네들이 심의사항. 이 중에서 뭐만? 시험 관련된 것만 심의위원회가 우선해요. 그래서 시험 관련 사항 정하면 시도지사도 따라가야 돼. 다른 건 안 그래. 그러니까 중개업, 뭐 중개보수, 손해배상 이런 건 심의사항은 맞지만 우선하지는 않는다고요. 시험만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34회 때 이렇게 나왔네. 자격의 취득, 자격 취득 관련 사항 심의위원회가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야 한다. OX. 자격의 취득 이거를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야 한다. 오, 맞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 시험, 자격 취득 같은 말이다.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시도지사 따라가라. 다른 건 우선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돼요. 이걸 우리가 당연직 이렇게 불러. 당연히 된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잖아요. 두 개의 부서가 짬뽕된 거잖아. 국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취급하는 사람이 제1차관. 교통, 레알 교통이야. 제2차관. 우리 교통 아니잖아. 우리 부동산이잖아. 제1차관. 그리고 부위원장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옆에 운영위원회랑 차이점이에요.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어.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차이점이니까 정답으로 나왔었다. 이 비교표에서 차이점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차이점 위주로. 심의위원회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지금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심의위원회는 5년 연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현재 있어. 필수는 아닌데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누가?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하라고. 그럼 질문. 해촉. 잘라버리는 거예요. 해촉. 해고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국장. 국장이 위촉을 했으니까 해촉하는 것도 국장이 하는 거다. 이거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었죠. X.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한다고. 그러면 옆에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위원회는 어디 있냐면 협회에 있어요. 협회에. 그럼 위원을 누가? 협회 회장이 위촉을 한다고. 이 위원회가 어디 있나 위치를 잘 보시면 돼.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있다. 그래서 국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있으니까 협회 회장이 위촉을 하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4년, 6년, 8년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는 1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총 4년까지 할 수 있어. 차이점이니까 또 나왔던 거지 시험에. 연임 제한 규정 없다. 자, 보궐위원. 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두 글자. 땜빵. 땜빵, 땜빵. 보궐위원은 땜빵. 누가 그만둬서 땜빵하러 간 거. 땜빵. 땜통은 여기 생기는 거 있잖아. 그건 땜통. 그건 땜빵.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돼. 전임자 남은 기간. 땜빵인데 새롭게 임기가 2년이다. 그거 아니라고.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구성은 7명 이상 11명 이내. 어우, 얘는 너무 쉬워. 뭐라고 적어놔야 돼?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잖아. 편의점이잖아. 세븐일레븐. 이 정도 영어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했던 거야. GS25, X.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 7명 이상 25명 이내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낸다고.
그걸로 2명 낚은 적 있어. 편의점 들어봤거든,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다. 그리고 제척은, 이건 뭔데요? 의미가? 제척?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계속 만나자고 막 전화하고 하는 거 있잖아. 카톡 보내고 막 전화하고 술 먹고 전화하고 막. 그거는 질척. 그건 질척거리는 거. 이건 제척. 관련자 빠지는 거야, 관련자. 위원이 당사자, 당연히 빠져야죠. 배우자이었던 자, 과거형도 빠져야 돼. 친족이었던 자, 대리인이었던 경우, 현재 배우자, 친족, 대리인, 제척. 과거형도 제척.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제척 빠져야 돼요. 관련자 빠지는 게 뭐다? 제척이다. 또 증언, 조사, 연구, 감정, 자문. 자기가 뭔가 했네? 제척.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제척.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제척 빠지는 거다. 기피는 빼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 관련자니까 빼주세요. 회피는 본인 스스로 빠지는 거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28페이지에 거기 주의에 적어놨어요. 용어들을. 제척은 관련자 빠지는 거, 기피 신청은 빼달라고 신청하는 거, 회피는 본인 스스로 빠지는 거. 회피는 의무예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국장이 위촉했으니까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 운영은 제적위원은 총원이에요. 총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을 해요. 자, 의결을 외우셔야 돼. 의결,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똑같아. 결정할 때는 누구?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겠다. 출석 과반수로 의결.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X.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라고. 그리고 과반수예요. 반수랑 다른 거네. 반수는 2분의 1,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 반수 그렇게 모의고사에 나와. 아니다. 그런 거 틀리면 진짜 반푼이야. 과반수. 통보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7일 전까지 통보해주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는 해야 돼. 통보를 생략하면은 못 찾아오잖아. 회의를 하는 거 알아야 찾아오니까. 그리고 간사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서기는 기록하는 사람인데 거기 운영위원회 쪽을 봐보세요. 운영위원회 쪽에 회의록을 누가 작성한다고 돼 있어요? 서기가 기록하는 사람인데 간사가 작성해. 회의록을. 서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서기는 개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서기 규정을 없애버렸어. 자, 운영위원회가 먼저 있었고요.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운영위원회에 꿀 빠는 애들이 2명 있어. 부위원장과 서기야. 부위원장도 직무대행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서기는 레알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꿀 빠는 애들 2명을 없애버렸다.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서기가 없다.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부위원장이 정답으로 나왔다니까. 부위원장이. 그럼 서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교표를 잘 보시고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주로 보시면 된다. 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하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29페이지에서 1번 심의위원회 설명 틀린 거. 1번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에요. 현재 두고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현재 있기는 해요. 근데 필수는 아니라고. 둘 수 있다. 2번 아유 너무 쉬워. 이거 거의 매년 나와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맞다. 3번 위원이 자문을 했네. 자문? 그러면 제척. 맞잖아. 관련자잖아. 증언, 조사, 연구, 자문, 감정 뭐 관련자면 무조건 제척. 4번 위원장이 일을 못해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아니라고. 답은 4번. 없다고.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그렇게 해야지. 5번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맞네. 그죠? 의결을 기억하자. 의결.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할 때는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본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는 거. 5번도 맞고 틀린 건 4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페이지로 가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고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1번 등록이 성격에서는 뭐 1번 필수성은 공인중개사도 바로 중개업 안 되죠? 등록을 하고 중개업해야 돼요.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잖아. 안 되는 거잖아. 중개업할 때 등록은 필수다. 그런 개념이고, 뭐 개별성은 각자 해라. 일신종속성은 양도 상속이 안 된다. 그런 거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4번 적법 요건이 나올 수 있어요. 적법 요건. 칠판 보시면, 자, 이런 의미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제재를 받아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거래계약, 매매계약을 체결시켰어. 유효, 무효?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시켰어. 유효. 그런 의미에서 적법 요건. 만약에 이게 무효다 그러면 효력 요건 이렇게 불러요.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 제재를 받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거래계약은 유효. 그런 의미에서 적법 요건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 2번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그리고 32페이지에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등록 절차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질문. 부칙상 계공으로 등록하는 건 나와요? 부칙상 계공. 그거 안 나오죠. 부칙상 계공은 새롭게 등장할 수가 없다. 옛날 복덕바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든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하든 둘 중 하나. 자, 이제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요. 등록 절차 4가지예요. 등록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등록 기준을 심사하고, 갖추면 등록이 되는데 그거를 등록 통지, 등록이 되었다고 서면 통지하니까 서면 통지 같은 말. 법조문에는 서면 통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등록 통지예요.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해 주는 거야. 그리고 등록증 받고 업무 개시하고. 자, 요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 맞아요? 그거 아니었죠. 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은 요 등록증을 받고 20일 이내에 세무서 가서 따로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안 배운다고. 사업자 등록하는 건 안 배운다. 그래서 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제가 등록증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다. 그런 거고. 먼저 이제 등록 신청.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로 하는 거, 법인으로 하는 거.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누구는 안 된다? 소공은 안 된다. 소공은 이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이 되면 여기서는 소공, 저기서는 개공. 두 군데 걸치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양다리 걸치는 거.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소공은 안 되고, 그만두면, 소공이 그 사무소 그만두면 공인중개사니까 되는 거예요. 소공인 채로는 안 되고. 그리고 등록관청.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하냐면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장이 관청이에요. 시군구가 관청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법에서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관청이 아니라고요? 서울특별시장. 강남구 관청이 아니라고요? 강남구청장. 장이 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시장은 모든 시장이 아니라 구가 없는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면 모든 군수, 모든 구청장이 다 돼요. 시장은 모든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구가 없는 시장만.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사무소를 두는 곳에 구가 있대요. 나 누구 찾아가야 돼? 구청장. 무조건 구청장. 구가 없으면 그때 이제 시장. 그리고 수수료 내야 되고, 시험 볼 때도 수수료 내고,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고. 자, 등록관청을 좀 더 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럼 누가 등록관청이에요? 강남구청장. 왜? 구청장이니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절대로 안 된다고. 구가 있으니까. 시장은 구가 없을 때만 된다고. 특별시, 광역시엔 구가 있잖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에다가 사무소 차렸어요. 누가 등록관청? 분당구청장. 성남시장도 안 돼요. 구가 있잖아. 근데 경기도 의정부시래. 구가 없어. 의정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가 없어요. 제주시장. 자, 구가 있으면 구까지 써줘. 시에서 끝나면요, 구가 없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구가 있잖아. 그럼 구까지 써줘. 친절하게.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도 안 써줘요. 예전에 김포도 한번 나왔었어. 김포도. 반갑지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네가 문제 풀다 나와봐. 얼마나 반가워. 심적인 안정감도 들고.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최근에 이렇게 나와. A시 갑구. 구가 있네. 갑구청장. A시 그러면 A시장. 구가 없는 거니까. 구가 있으면 구까지 써준다. 그리고 사무소 두는 곳에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되는 거다. 별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을 심사하는데 세 가지예요. 공인중개사일 것, 다른 자격증은 안 된다, 변호사도 안 된다가 판례예요. 변호사가 변호사인 채로 등록 신청을 해봤던 거야. 안 된대. 자격증 따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가 뭐다? 일. 시험 붙었지만 일을 안 해봤잖아요. 일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실무 1이니까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돼. 1년 지나버리면 다시 받아야 돼요. 또 중개업 하다가 폐업하고 그만두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돼요. 실무는 뭐다? 1. 그래서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가 되고. 사무소가 필요해 이제. 사무소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 사용권을 확보하는데, 자, 이 사무소 관련 요건, 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아니면 법인은 분사무소건 똑같아. 그러니까 사무소 요건은 한번 정리해 놓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개인 사무소건 법인 사무소건 법인의 뭐 분사무소건 똑같으니까 사무소 이전에서 사무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소 요건은 한번 정리하는 거다. 중개사무소는 필수로 있어야 돼. 필수예요. 필수. 왜 그래요? 왜 필수로 있어야 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어서 그래요. 이 등록이 정식 명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거기 30페이지 테마 6 제목을 보세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잖아. 그걸 제가 줄여서 그냥 등록 이렇게 부르는 거지. 등록이 정식 명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다. 근데 사무소가 없대요. 그럼 등록이 안 될 거 아니야. 자동차 등록이래요. 자동차가 없대. 말이 안 되잖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중개사무소가 없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무소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 사용 승인의 기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은 중개사무소가 될 수 있어요. 사용 승인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록은 안 돼 있대. 사용 승인 받았고 건축물 대장에는 아직 등록이 안 됐고 상관없다고. 사용 승인의 기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되는 거다. 사용 승인도 안 받았다. 그럼 안 되는 거고.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이건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 떴다방 영업 때문에 그런 거 안 되고, 무허가 건물은 안 되는 이유가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지은 다음에 사용 승인 떨어지는 거야. 허가 없이 건물 지었는데 사용 승인 받았다. 말이 안 되지. 안 되는 거다. 사용권 넓게 인정돼서 사용할 권한 확보하는 거, 소유, 돈 주고 사는 거, 전세로 얻는 거, 임대차, 월세. 사용대차는 뭔데요? 공짜로 빌리는 거.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어서 공짜로 빌렸대요. 임대차는 돈 주고 빌리는 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 공짜로 빌릴 수도 있다. 사용권 넓게 인정된다. 이게 개인 사무소건 법인 사무소건 똑같다고. 사무소 요건은. 그래서 이제 갖추면 등록이 되죠. 그게 이제 서면 통지. 7일 이내 서면 통지. 자, 칠판 보시면 이거 중요하죠? 7일, 10일 중요한 숫자. 화살표 방향만 잘 보면 되죠. 등록관청이 개공, 우리. 등록관청이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해줘라. 7일. 우리 성격 급하잖아. 빨리빨리 7일.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잘 모르니까 여유롭게 10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서면 통지는 우리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해주라고. 7일 빨리빨리. 자꾸 그렇게 호응이 없으면 천천히 말할 거야. 속 터지게 그냥. 빨리빨리 7일. 우리에게 해줄 땐 빨리빨리 7일. 우리가 할 때는 여유롭게 12일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7일 그렇게 해야 되고. 서면 통지 받으면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이게 등록 통지라니까.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해 준 거예요. 이제 개공. 그 전에는 개공이 아니었던 거야. 등록이 없는 상태.
개공 정의가 뭐였어요? 개공 정의가 등록한 자잖아. 그러니까 서면 통지 받으면 등록이 된 거니까 이제 개공. 그리고 서면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이란 보험을 들어야 돼요. 모든 개공이 보험 들어야 돼요. 중개사무소에 2억 이렇게 막 스티커 붙어 있다고. 보험 들었다고. 모든 개공이 보험 들어야 돼. 그거를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요때 하는 거예요. 등록 신청이랑 같이 하겠대. 어차피 보험 들 거 자기는 귀찮으니까 미리 그냥 보험을 들겠대요. 미리. 근데 그게 안 되네. 보험 드는 거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안 돼요. 업무 보증 이 보험 드는 거는 서면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해야 돼.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간단해. 이 업무 보증이란 이 보험은 누구만 들 수 있냐면 개공만 들 수 있어요. 개공이 아니면 이 보험 가입이 안 돼. 개공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요때는 개공이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서면 통지 받으면 뭐가 된 거야? 개공. 이제 보험 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면 통지 받은 후에 하는 거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가 없다. 근데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 업무가 개시가 됐대요. 보험이 있어야 된다고. 사고 나면 보험금 줄 거 아니야. 자동차도 운행하기 전에 보험 들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야 되고. 자, 인장은 도장이에요. 인장 도장. 일정한 도장을 등록하고 그 인장만 사용하는 건데 인장 등록도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나중에 할 수 있고 얘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어.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인장 등록은.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 업무 보증, 보험 드는 거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하는 거고 보험 드는 거는.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다고.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둘 다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업무 개시 요건. 업무가 개시가 됐대요. 근데 이제 찍을 인장이 없어. 계약서를 썼는데 인장이 없대요. 계약서 못 쓰고. 말이 안 되잖아. 계약서 쓴 다음에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놔야죠. 그리고 이제 4번.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요? 이거 뭐야? 등록을 해줬는데 가만히 있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거 뭐라고 불러? 한 글자로? 등록을 해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힌트를 드릴게. 다 돌려놔. 다음번에. 그렇죠. 멍. 김현정의 멍이란 노래가 힌트가 더 어렵다. 멍 때리는 거잖아. 멍. 아니 등록을 해줬는데 가만히 있대요.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 휴업에 포함된다. 가만히 있는 거. 멍 때리고 있는 건 휴업. 폐업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만둔 건 아니잖아. 휴업은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를 해야 돼요. 얘가 휴업에 포함되니까 휴업 신고를 해야 돼. 3개월 초과면. 휴업은 그래요. 그래서 요 4번 얘가 휴업에서 잘 나와요. 등록을 해줬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멍 때리고 있다. 어디에 포함된다? 휴업에 포함된다. 3개월 초과면 휴업 신고해라. 휴업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등록증 받고 업무 개시죠. 자, 등록증 교부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을 떠요. 보험 들었으면 등록증을 주고 이제 업무 개시하는 거고요. 보험 안 들었으면 등록증을 못 줘요. 보험 안 들었으면 등록증을 안 준다고. 등록증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될 것. 인장은 확인 떠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인장은 등록증에다가 이렇게 찍은 다음에 등록증을 주는 거야. 굳이 확인을 안 떠도 야 인장 갖고 와 찍은 다음에 주는 거고. 보험은 들었나 확인 뜨고. 보험 들었나? 그리고 등록 대장. 대장은 뭐였어? 자격증은 교부대장 그런 게 있거든요. 자격증은 교부대장, 등록증은 등록대장. 대장은 뭔데? 1번 대장 내시경. 대장. 2번 공적인 장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 그러면 정부가 관리를 할 때 이 대장을 공무원이 막 손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 컴퓨터로 해라. 대장에다가 적은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공무원이 적을 때 어떻게 해라? 컴퓨터로 해라. 이런 것도 나온다고.
대장은 항상 똑같다.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증은 등록대장. 공무원이 수기,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할 것. 옛날에는 손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글씨를 잘 썼어. 지금은 컴퓨터를 잘해. 다 컴퓨터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을 교부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 주는 거야. 통보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1월 달에 한 거 2월 10일까지 그렇게 한 달치를 모아서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통보는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가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관청끼리 관청끼리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야. 지들끼리 통보하니까 지체 없이. 지금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에 나왔네. 35회 때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되게 쉽게 나왔어요. 협회가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X.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법인은요? 32페이지의 법인은 똑같아. 절차가 똑같아. 순서. 등록 신청, 등록 기준 심사, 그리고 서면 통지 받고 등록증 교부 똑같다고. 절차는. 법인은 차이점만 보면 되는데 양가로 2번 등록 기준 심사, 등록 기준이 차이점. 법인은 등록 기준이 차이점이다. 법인 등록 기준. 그래서 칠판 보시면 자, 문제가 얘가 나와요. 자, 등록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법인 등록 기준이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오면 아까 등록 절차 그런 거 물어보고 법인 등록 기준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건 뭐예요? 법인 등록 기준. 이것만 잘 봐도 그냥 한 문제 맞추는 거야. 법인 등록 기준만 잘 봐도. 자,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자, 대표자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서 무려 3번 나왔네? 아니다, 총 4번 나왔다. 작년, 재작년엔 정답이었으니까 이게. 대표자 포함 X, 제외 여러 번 나왔다고요. 자, 출제위원 중에 제외 성의자가 있어. 제외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이것만 봤다 하면 자꾸 포함으로 바꿔. 미치겠다고. 대표자 제외. 임원,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요거 2분의 1 이상 X, 3분의 1 이상. 숫자 바꿔치기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대표자 제외고 3분의 1 이상.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원래 기출문제에서는 7명이었거든요. 근데 또 나오긴 그러니까 제가 한 명으로 바꿔봤어. 한번. 대표자 있고 대표자 제외하고 한 명 있는 거예요. 2명 있는 거야. 대표자 제외하고 한 명. 이렇게. 대표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이 한 명은. 그럼 나머지 한 명은 1 곱하기 3분의 1. 약분이 안 되고 나누기도 안 돼. 0.333333 이상 그럼 몇 명? 한 명이라고. 사람은 살릴 것. 이거 0.5 미만이라고 죽여서 빵명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람한테는 반올림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살려야 돼. 사람은 0.1 이상이어도 한 명인 거야. 사람한테는 반올림이 적용이 안 된다. 살릴 것. 그래서 둘 다 공인중개사. 둘 다.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하고 나머지 한 명도 공인중개사. 둘 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요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7명으로 나왔다니까. 7명으로. 이게 약분이 되는 거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 예상을 해보면 요 한 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실무교육.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수료할 것. 전원. 자격증이 없대요.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 실무교육 받아야 돼. 전원 받으리잖아. 이사급들 전원 받을 것. 이 법인에서 나의 직책이 이사급이래요. 받을 것, 실무교육. 그럼 질문. 대표자 포함이니까 대표자는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왜 받아야 돼? 대표자는 실무교육을 왜 받아야 돼요? 대표 이사니까요. 이사급이니까. 평직원이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급 중에서 대빵. 우리가 대표이사라고 부르잖아. 이사급이니까 받아야지. 사무소는 똑같다. 법인 사무소나
개인 사무소나 법인의 뭐 분사무소나 다 똑같다. 사무소 요건은 사용 승인이 기준인 거.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물 되고 사용 승인 안 받았으면 안 되고 사용권 넓게 인정되는 것도 똑같다. 그다음 이제 법인을 만들 때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서 빼고 중개협동조합을 말해요. 상법상 회사가 여기까지 한 명 회사까지 총 5개가 있어요.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 명 회사까지가 상법상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 중개협동조합 이렇게 되는 게 총 6개가 있어. 법인을 만들 때 이 6개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만들어야 돼. 보통 주식회사 만들어요. 주식, 유한책임회사 합자 한 명, 그리고 협동조합. 자, 시험 문제가 주식회사가 나왔네? 되는 거죠? 되는 거야. 무조건 O 이러면 안 돼. 되는 놈들은 요 자본금을 확인해야 돼요.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법인 만들 때 돈이 필요해. 그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해야 돼. 주식회사건 협동조합이건 되는 놈들은 자본금을 확인할 것. 얼마? 5천만 원 이상. 만약에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이 3천만 원이래. 그럼 안 되는 거죠. 되는 놈들은 자본금을 확인할 것. 협동조합 나왔네? 어떻게 해야 돼? 자본금 확인 5천만 원 이상. 근데 안 되는 거래요.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얘네들은 비영리예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 비영리야. 그냥 협동조합과 달라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도 안 되고 법인 아닌 사단도 안 돼. 이런 거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단 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는요? 그냥 바로 X.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는데 이게 나왔는데 자본금을 확인하고 있네? 뭐 하는 거야? 그냥 바로 X라고. 안 되는 건 자본금을 확인할 필요 없다. 그냥 바로 X.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나중에 공부가 되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죠. 보험금이랑 헷갈려서. 제가 거기 주의에 적어놓은 거. 32페이지 맨 밑에 있는 주의예요. 동그라미 5번 위에 있는 거. 주의. 자본금은 뭐다?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그건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5천만 원 이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 이 주식회사가 중개업 할 때 보험을 또 들어야 돼. 보험금은 4억 이상이에요. 4억. 보험금은 4억 이상이에요. 4억 보험 들고 4억 보험료 내는 거예요. 보험금은. 그러니까 자본금과 보험금이 따로따로 별개다. 다른 거라고.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이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4억 아니었냐고 막 저한테 막 질문하고 따지고 막 그런다고. 보험금이랑 헷갈려갖고.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그리고 법인 만든 다음에 보험을 따로 또 들어야 된다고. 그 보험금은 4억 이상 별개다. 그리고 5번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등록 기준이죠. 얘가 이것만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얘만 작년에 35회 때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안 나왔어. 이것만 나왔어. 얘만 물어봐 그냥 이것만. 자, 그게 옆에 33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죠.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뭐만?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법인은. 그래서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들었으니까 이 법인을 우리가 중개법인 이렇게 부르고, 중개법인은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든 거예요. 중개업을 하려고 법인을.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개업 하려고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야 중개업만 해. 딴 건 못해. 중개업만 해. 이거 아니야. 2번부터 7번까지는요. 중개업이 아닌데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어요.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들었으니까 중개업만 해. 이건 아니거든. 중개업이 아닌 것도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다. 2번 보세요. 이사 도비업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소개업이야. 이사 도비업체를 소개해주고 소개 수수료 받고 하는 거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근데 중개업과 겸업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소개해주는 거를 직접 하는 건 안 돼. 이사업, 도배업 이건 안 돼요. 이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중개법인이 이삿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건 안 된다고. 그리고 분양대행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밖에서 분양하시는 분들, 그게 다 분양 대행이야.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분양 대행. 우리가 그냥 분양이라고 부르는 거. 이 분양 대행인데 업종이 달라요. 이거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없어도 돼. 중개업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분양할 때는 자격증 필요 없다. 여러분도 가서 할 수 있다니까. 또 다음 주부터 거기 가시는 거 할 수 있는 거다. 자, 업종이 다르지만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뭘 봐야 돼? 대상물. 분양대행 나오면 그 대상물을 봐야 돼요. 주택분양대행, 상가분양대행 할 수 있어. 주택분양대행, 상가분양대행. 다른 건 안 돼요. 토지분양대행 안 돼. 분양대행이 나오면 뭘 봐라? 대상물을 봐라. 뭐만 된다? 주택, 상가만 된다. 주택, 상가만. 토지분양대행 X. 그래서 치사하게 나왔을 때 아주 치사하게 주택용지분양대행. 주택용지분양대행 X. 주택용지는 토지잖아. 그죠? 주택용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 상가만 된다니까? 분양대행은. 토지분양대행 X. 주택용지분양대행 X. 주택용지는 토지니까. 그리고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임대관리 할 수 있고요. 관리대행도 할 수 있는데 말이 다르면 달라요. 우리 대원칙이야. 중개사법 전체에서 대원칙. 말이 다르면 일단 다르다. 임대관리라고 돼 있지 임대업이라고 안 돼 있잖아. 관리대행이라고 돼 있지 관리업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정답이 임대업이었다니까요. 할 수 없는 거 찾아봐. 임대업. 임대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은 못한다. 말이 다르면 다른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해는 잘 안 돼.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외우기는 어렵지 않아. 우리 그냥 외우시면 돼. 이거. 말이 짧은 거 3글자짜리만 그냥 제끼면 된다. 말이 짧으면 안 돼. 말이 짧으면. 건방지잖아. 말이 짧으면. 제 표정도 좀 건방져 보이지 않아? 임대업 X, 관리업 X. 3글자짜리 건방지니까 제껴버려 그냥. 임대업 X, 관리업 X. 말이 좀 길어야 되지. 임대관리 된다고. 관리대행 돼요. 말이 짧은 것만 제껴. 임대업 X, 관리업 X. 작년에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틀렸어. 완전 개꿀이었지 이거. 임대업 X, 관리업 X, 임대관리, 관리대행 이런 게 된다. 말이 짧은 건 제끼면 된다.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만 직접 하는 건 안 돼요. 부동산 이용업, 개발업은 직접 이용을 하고 직접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상담해 주는 것만 된다. 컨설팅만. 또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업, 개공을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누구를? 개공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안 되네. 다른 거니까.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다르다.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잖아요. 다르다. 용어의 정의도 달랐잖아요. 개공은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완전 별개야, 별개. 법에는 개공을 대상으로 하라고 돼 있다고. 개공을. 공인중개사 안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는 개공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게 그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완전 다른 거다. 그리고 이제 경매, 공매 관련 일인데 이건 경매법인이 하는 일. 경매법인이 법원 가서 입찰 서면을 대신 써줘요. 낙찰 받잖아요? 수수료 받잖아. 그게 경매법인이 하는 일. 경매법인이 하는 그 일을 중개법인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법인도 그거 할 수 있는 거다. 경매법인이 하는 일을 중개법인도 할 수 있다. 요렇게를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 이것만도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것만도. 그래서 이렇게 외우죠 우리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이 일을 하다가 2분간만 잠깐 서울에 올라간다.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인 업무자를 붙인 이유는 이건 법인만 그러니까. 개인들은요.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개인 사업자야.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등록하신 개인 사업자. 그분들은 제한이 없어요. 이사업, 임대업, 도배업, 관리업 다 할 수 있어. 커피숍도 할 수 있어. 개인들은. 중개사무소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개인들은. 얘는 누구만 그렇다? 법인만.
누구를 물어보나 잘 봐야죠. 법인을 물어봤나? 개인을 물어봤나? 우리들은 보통 이제 개인 될 거 아니에요. 개인 개공. 시험 붙어서 등록하신. 개인 사업자가 되면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힘이 남아 돌면 이삿짐 나르시면 된다고. 주말에 이삿짐 나르면 되지. 도배 기술이 있으면 도배해주면 되고, 개인들은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 내가 중개해주고, 중개보수 받고, 밤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또 받고, 주말에 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돈 또 받고. 주말에 그렇게 그 다음날 기절하겠다. 야, 기절하겠다. 기절. 어쨌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다 할 수 있다. 커피숍도 할 수 있는데 뭘. 그래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건 법인만 그렇다는 거. 그리고 법인 물어보나 개인 물어보나 이것도 나중에 실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도 실수하는 건 이거예요.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 주택 분양대행 업 이렇게 나오면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주택 분양대행 업 이렇게 업자를 붙여서 나온 거야.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업이 들어갔다고 X 이렇게 하면 안 돼. 업은 여러 번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도비업체의 소개 업도 되고요. 주택 분양대행 업도 되고, 임대관리도 되고, 임대관리 업도 돼요.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여도 그냥 되는 거예요. 업이 들어갔다고 X 그러면 안 돼. 자,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은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는 업이 붙어도 된다고요. 주택 분양대행 되는 거잖아. 주택 분양대행 업도 되는 거다. 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도 그 실수 많이 한다고. 업은 그냥 여러 번 한다. 그런 의미예요. 한 번 할 수 있으면 여러 번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 법인 등록 기준이고, 이거 이외의 거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거 이외의 거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관리업 이런 걸 목적으로 하면 등록이 안 돼요. 할 수 없는 걸 목적으로 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거다. 등록 기준이니까 그런 거고. 그게 33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나중에 또 나오죠. 다음 주쯤인가 또 나올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뭐 서면 통지 등록증 교부 똑같고 밑에 첨부 서류가 있어요. 33페이지 첨부 서류. 중개사법 전체에서 서류는 이 박스만 보면 돼. 이 서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시험에. 서류가. 칠판 보시면 첨부 서류, 제출 서류. 일단 안 내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자격증 4번 세 가지는 제출하지 않는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안 내요. 제출한다고 나오면 바로 X. 이 두 가지는 내는 경우가 없어.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자격증 4번도 제출하지 않아요. 근데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왜 제출하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들끼리 확인하래. 우리가 자격증 4번을 안 내더라도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봐. 얘가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확인한다.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다. 자, 질문.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갔을 때 자격증 4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그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 자격증 4번을 안 낸다고. 등록관청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럼 내야 돼. 그러니까 자격증 4번은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장 찾아갔대요. 국장. 그럼 내야 돼. 등록관청을 찾아간 경우에만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는다. 왜냐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실무기록 수료 확인증 4번을 원래 내는 건데 실무기록 수료하고 그 확인증을 근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는 건 아니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 내요.
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잖아. 그리고 이제 요거 3번도 아주 여러 번 나왔어. 건축물 대장은 안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낚인단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 대장이 나오니까 이걸 또 X라고 한다고. 얘는 건축물 대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니까 이건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 승인을 받았대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 아직 기재는 안 돼 있대. 사용 승인은 받았는데 그거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지, 왜 건축물 대장이 아직까지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내려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어 있는 사유를 적은 서류는 건축물 대장을 내란 얘기가 아니잖아. 건축물 대장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는 건물일 때 왜 그런지 그거를 내라 그 말이지.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를 잘 보셔야 된다고. 낚이면 안 된다, 이 3번에서. 그리고 여기서 모든 서류가 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다 나왔어, 시험에. 여기서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어요. 4번. 외국인만 내는 거. 이것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작년에도 이건 진짜 나올 거다 하고선 제가 막 강조했는데 안 나왔어. 4번. 올해도 강조해야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외국인만 내는 게 뭐냐면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만 내는 거.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성년자고 전과자가 아니고 본인이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신원조회하는 거 다 동의하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해준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 전과자인지 다 조회를 해줘. 한국 사람들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는데 외국인은요? 이게 신원조회가 안 되네. 외국인은 어떻게 신원조회해? 그렇게. 그게 또 어떤 분이 해킹하면 되잖아요. 맨날 불법만. 안 된다고, 외국인은. 그래서 외국인은 본인이 서류를 내야 돼요. 자기 성년자고 전과자도 아니고 그런 거를 본인이 서류를 내야 돼. 외국인은. 그래서 그 서류가 이런 거예요. 아포스티유. 이런 게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APO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 같진 않고 불어 같아. 아포스티유. 여러분이 이걸 잘 외우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걸 아포스티유. 외국인만 내는 거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잘 외우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 여러분이 영어는 약간 울렁증이 있어. 영어는. 근데 불어는 또 괜찮아. 불어는 울렁증이 없어. 또 레주루 그런 것들 편안하잖아. 불어는. 그래서 아포스티유 이것도 외운다고 우리가.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아포스티유. 누구만 낸다? 외국인만 내는 거다. 자, 이 외국법인만 내는 건 2번 나왔고 정답으로도 1번 나왔어요. 이게 외국법인만 내는 건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뭐냐면 외국법인은요, 생각해보세요. 외국에 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엔 뭐가 있는 거야? 지사. 한국에 있는 건 지사. 지사가 독립된 법인. 외국 법인들은 무슨 코리아 써 있잖아. 이게 독립된 법인이에요. 한국에 있는 게 지사가. 그 지사 등기부 등본 내란 얘기야. 한국 법인은 한국의 본사, 한국의 지점 합해서 하나의 법인. 한국 법인은. 근데 외국 법인은 외국의 본사, 한국의 지사. 그 지사가 독립된 법인이다. 그래서 지사 등기부 등본을 외국 법인만 내는 거다. 영업소가 외국 법인만 있는 거다. 영업소가 뭐다? 지사. 지사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진은 여권용 사진. 얘도 2번이나 나왔어요. 사진도 여권용 사진을 내래. 이거 얼굴 대조를 해야 되니까 등록증에 붙여야 되고.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 처음에 같은 사람이에요? 물어봐. 이 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이랑 너무 달라. 뽀샵 처리를 하도 많이 해갖고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 같은 사람이에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게 얼굴 대조가 안 되니까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여권용 사진이 아니었어.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고 2번이나 나왔다고.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다. 얼굴 대조를 해야 되니까. 뭐 상관없다고. 화장 진하게 하고 지금 똑같이 뭐 그게 그거지. 지금 그렇게 된다. 됐고. 그래서 서류는 요 정도만 정리하고 있으면 되고 아직 안 나온 건 4번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 외국인만 내는 건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만. 그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종별 변경인데 좀 쉬었다가 4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